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엠뱅골드 김태형 매니저입니다. 자, 어제 이제 리뷰했던 종목 중에서 이제 셀비온이 오늘 또 다시 한번 이 급등이 나와주면서 아쉽게 이제 한도 호가 차이로 3,500가 체결이 안 됐습니다. 그래도 오늘 또 다시 한번 원래 리뷰를 다른 종목을 좀 하려고 했었는데 이게 또 거의 다 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리뷰를 도와드리고 그리고 나머지 또 두 종목 또 다시 한번 리뷰 도와드리는 시간을 가져볼 건데요. 최근 제가 또 리뷰했던 종목 중에서 SNS택에 대한 부분들 뭐 이틀 전이었나요? 그때 리뷰를 도와드렸었는데 오늘 또 SNS택이 또 급등을 하면서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이제 목표가 달성을 앞두고는 있습니다. 뭐 그 부분은 제가 뭐 다음 주에 다시 한번 또 시간을 내서 리뷰를 좀 도와드리고 자, 우선은 자료를 또 오늘도 준비를 했습니다. 자료 보면서 세 종목 하루에 세 종목 정도를 해야 그래도 시간이 조금 맞더라고요. 예, 그래서 세 종목을 준비를 해봤는데. 이 셀비온은 제가 공략을 한 지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 2월 26일 날 이제 공략을 했었고 특히나 이제 방사성 의약품 쪽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이 앞으로의 흐름이 좀 좋을 것이다라고 포인트를 잡았었고 실제로 제가 이제 12월 달 편집을 해서 50% 이상 한 지금 60% 정도까지 올라갔을 거예요. 근데 이 퓨처캠이라는 종목도 마찬가지로 이 종목도 이제 전반적인 뭐 FC705나 이런 임상 데이터에 대한 공개 기대감 그리고 오늘 그 전반적인 방사성 의약품 관련된 종목들이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대표적으로 세 종목이 있습니다. 퓨처캠, 셀비온 그리고 듀켄바이오 이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다 같이 올라갔었는데 이 퓨처캠에 대한 또 증권사 리포트에서 또 상당히 좀 좋은 내용이 나와주다 보니까 아마도 이 제약바이오 섹터 투심 개선의 흐름과 함께 이 방사성 의약품 관련된 종목으로서 부각을 받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어제 이제 리뷰를 하면서 이 전고점 돌파에 대한 부분들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우선 이 추세, 새로운 추세를 만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거의 다 왔습니다. 3,000원표가 21,500원까지 거의 다 왔고 아직까지 뭐 도달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보유 전략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뭐 그래서 이 내용은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던 내용들이고 뭐 공개 방송에서 꾸준하게 말씀을 드리는 내용들이니까 여기까지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텔리안테크도 우선은 최근에 리뷰를 한번 하기는 했었는데 저는 이 종목은 뭐 지금도 좋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린다면은 결국에 인텔리안테크는 유럽과 미국의 어떤 관세와 관련해가지고 이제 약간 티격태격을 하거나 뭐 전반적인 약간 그 관세 충돌에 대한 부분들로 인해서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약간 틈새 전략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그 유럽과 그 미국의 이 와인과 뭐 위스키 쪽 관련된 또 관세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고요. 뭐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뭐 200% 관세를 부과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만큼 제가 봤었을 때 4월 2일 전까지는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약간 유연하게 이야기, 협상의 여지를 언급을 했지만 그 뜻은 결국엔 더 강하게 압박을 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에 이 우주항공 테마 내에서도요. 저는 탑픽주로 지금 상황에서는 인텔리안테크가 바닥 구간에 있으면서 전반적인 관세 이슈로부터 오히려 반사익을 얻을 수 있다라는 포인트에서 접근을 했기 때문에 결국에 이 유럽의 기업 원앱이 반사익을 얻을 수 있다. 그럼 결국에 거기에 안테나를 많이 공급을 하고 있는 인텔리안테크 요거를 좀 관심 있게 지켜보자라는 관점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리뷰할 종목은 이고산업입니다. 이고산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오늘 좀 아쉬웠던 부분들이 뭐냐면은 오늘 시장이 만약에 뭐 반도체든 바이오든 이쪽 섹터가 전반적으로 약간 부진한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한다면 오늘 구리 관련주 이고산업은 더 갔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이 시장의 수급 자체가 뭐 이런 바이오 쪽이나 이 반도체 쪽에 대한 부분들에 좀 집중이 같이 되고 있다 보니까 수급은 제한적인데 수급이 분산됐다라는 관점에서 갔어도 충분했는데 생각보다는 덜 갔다. 자, 하지만 이 구리 쪽과 관련된 부분들은 뭐 지금 시장에서 뭐 관세 이슈로부터도 나름대로 또 수혜주로서 부각받을 수 있고요. 특히나 최근에 강남에 또 거주하시는 분들이 중국이 어떻게 보면 약간 중국은 싫다 이렇게 표현하기 좀 그렇겠지만 기사가 그랬습니다. 중국은 싫지만 중국 쪽으로 자금 이동이 되고 있다. 투자를 그쪽으로 많이 하고 있다라는 기사가 나와주고 있거든요. 결국에 지금 이 미국의 경기 둔화 이슈가 있습니다. 실제로 뭐 시티그룹에서도 최근 미 증시에 대한 투자 의견 자체를 기존의 오버웨이트 비중 확대 의견에서 중립으로 하향 조정을 했다라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아마도 새로운 투자처에 대한 수급이 지금 미국으로부터 분산되고 있다. 그런 관점에서 중국의 경기 부양 및 관세를 또 이 지정을 앞두고 그쪽에 대한 또 수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또 일각에서는 미국의 외지역에서의 구리에 대한 수요가 앞으로 증가할 것이다. 톤당 $10,000가 생각보다 빠르게 다시 한번 올라올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있는 만큼 이 구리 관련된 종목 뭐 이제 뭐 추세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니까 계속해서 뭐 보유 전략 말씀을 좀 드리고요. 목표가는 제가 최근에 말씀드렸던 5,250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구리 쪽 관련해서 제가 이미지 하나 더 준비를 해봤거든요. 자, 자료 한번 이미지를 보면서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면은 사실 이제 구리 관련주가 여기서 슈팅이 더 나오려면은 이 전고점 돌파해서는 안 됩니다. 어느 가격을 돌파를 해야 되냐면 자, 작년 5월 달에
$2 정도까지 올라왔었거든요. 구리 선물 가격이. 요거를 사실 돌파를 해야 또 사상 뭐 최고가 경신을 했다. 뭐 예를 들어서 몇 년 만에 최고치 경신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조금 더 자극적인 기사가 나와야 되지만 그래야 움직일 수 있다. 하지만 지금의 흐름을 놓고 본다면은 전체적인 이 방향 자체는 이 단기적인 기술적 저항대에 대한 부분들 돌파 나와주면서 어느덧 $5 돌파를 또 앞두고 있다. 이거 돌파 나오면 또 다시 한번 이 상방에 대한 이야기들 나와줄 수 있는 만큼 만약에 이제 오늘 경기 민감주라고 할 수 있는 뭐 기술적 성장주들이 좀 반등이 잘 나오고 있잖아요. 그쪽이 만약 단기적인 상승폭이 컸었을 때 쉬어갈 때는 또 나름대로 틈새 전략으로서 구리 관련주 이런 것들도 뭐 이렇게 포트 분산 투자 관점에서는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오늘은 이렇게 말씀 좀 드려볼게요. 제가 이제 포트에 있는 종목들 중에서 오늘 급등 나온 종목들이 사실 많습니다. 근데 시간적인 제한이 있다 보니까 다 리뷰를 못한다라는 부분들은 다시 한번 참고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제가 공략할 종목은 오늘 조용한 종목입니다. 예. 시장을 저는 좀 따라가는 그런 매매보다는 다음 주제가 될 종목으로 또 현실적으로 좀 가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고요. 제약바이오 섹터 내에서 공략을 해보겠습니다. 자, 현재가부터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현재가는 58,000원입니다. 종목명은 D&D 파마텍이라는 기업이고요. 자, D&D 파마텍은 대표적으로 지금 이 비만 치료제 관련된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제는 그래도 좀 거래가 좀 터지면서 8%까지 급등을 했다가 이제 종가 기준으로 4% 정도에서 상승 마감을 했는데 자, 이 종목의 기술적 패턴을 보면은 사실 이렇게 우하향하는 박스권을 그리면서 최근에 조정이 나와주고는 있다. 하지만 이 조정은 이전에 어떻게 보면 이 저가였던 3만원대 부근에서 6만원대까지 올라가면서 이 과도하게 상승을 했었던 어느 정도의 약간 건전한 조정이다라고 여전히 저는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나 이 경구용 치료제에 대한 이 비만 치료제에 대한 수요는 앞으로 저는 몸값이 더 높아질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료 보면서 제가 생각하는 아이디어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료 한번 보여주시면은 자, 최근에 이 로슈라는 또 기업이 비만 치료제 시장에 참전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일라엘릴리나 노보노디스크 이전에 뭐 위고비나 오젬픽이나 여러 가지 이런 비만 치료제 관련해 가지고 이제 경쟁이 앞으로 격화되는 거 아니냐라고 보고 있는데 제가 이전에 그 올해 의약품 중에서 탑10 이 매출액 기준으로 상위 10개 의약품 중에서 4개 정도가 비만 치료제 쪽에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결국에 이번에 로슈의 비만 치료제 시장 참전은 오히려 이 경구용 치료제에 관련된 기술, 이 오럴링크를 적용한 GLP-1 계열 비만 치료제 개발하고 있는데 경구용 치료제에 관련된 이쪽 몸값이 앞으로 저는 증가하지 않을까라고 포인트를 좀 잡아봤고요. 그래서 지금 이 로슈의 비만 치료제 시장 진출 자체가 뭐 여기 아래 기사를 보시면은 기존의 이제 GLP-1 계열의 약물과 다른 작용을 하는 아밀린 유사체 개발에 본격적으로 뭐 뛰어든다 이런 이야기들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기존에 이제 노보노디스크나 일라릴리 같은 경우에는 이 비만 치료제 주사제 중심으로 이제 개발을 하고 시판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결국에는 새로운 경쟁자가 진입을 하게 된다면은 그쪽에 대한 어떻게 보면 본인들의 그 비만 치료제에 대한 조금 더 뭐라 그럴까요? 뭐 플랫폼을 새로운 기술을 도입을 해가지고 그쪽에 대한 약간 시장에서 또 다시 한번 선점을 하거나 좀 이 편의성이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로 이쪽 시장을 좀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결국에 이 경구용 치료제 기술의 가치가 앞으로 저는 높아질 것이다라고 포인트를 잡아봤고요. 실제로 지금 현재 노보노디스크의 경구용 치료제인 리벨서스보다 오히려 흡수율 자체가 10배가 높다라는 또 이슈가 좀 있습니다. 데이터가 있는 만큼 이제는 다시 한번 뭐 경구용 치료제,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한번 다시 한번 주목을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뭐 이미 상승한 종목들을 뭐 따라가는 매매도 하나의 매매 방법이 될 수는 있겠지만 오늘 오히려 조용할 때 사놓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 기술적 저항에 대한 부분들만 추세만 돌파 나와준다면은 다시 한번 추세가 앞으로 상승 흐름이 나와주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요즘에 이 미국의 경기 둔화 이야기가 계속 나와주고 있습니다. 뭐 PPI가 뭐 예상치보다 낮게 나와주면서 뭐 물가에 대한 이런 기대감, 둔화에 대한 기대감도 있겠지만 지금 시장은 이 미국의 경기 침체 또는 이 둔화에 대해서 나름대로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에 이 3월 달에 유럽 페어마켓 그리고 4월 달에 AACR, 5월 달에 아스코 여러 가지 바이오 학회 일정이 있습니다. 오늘 알테오젠이 최근에 특허 노이즈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전에 처음으로 노이즈가 있었을 때보다 빠르게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본다면 결국에는 이 미국의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도 다시 올라올 수 있는 시기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다양한 바이오 학회 일정이 있는 만큼 이런 바이오 쪽이 아마도 저는 3월과 5월 사이에 주도 업종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측면에서 이런 이슈까지 같이 덧붙이면서 오늘 공략을 해봤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가격
전략을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자, 목표가는 우선은 54,500원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손절가는 45,000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공개 방송은 없고요. 보통 제가 주말에 공개 방송 진행을 하고요. 운영하고 있는 녹색밴드 김태용 검색을 하시면은 자세한 내용과 일정 공유 드릴 테니까 많은 참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